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아가타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인터뷰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며칠 뒤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주제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는 형 하면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형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국 그 자체가 네.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서 역사 시간 있잖아요. 역사 시간도 있고 지리학 시간도 있고 그때는 역사적으로 동아 시간은 이런 나라 있다. 그래서 한국이고 한국은 우리 그때는 배웠던 거는 아시아 호랑이 네 마리 중에서 하나고 한국 전쟁 역사 시간에 배웠고 실제로 한국에 대한 그때 전 언어가 재밌어가지고 어떤 언어가 있는지 어떤 언어에 대해서 글자가 뭐가 되는지 그때는 한글로 배우는 거 아니고 그때 바빠서 그렇죠. 그때는 아시아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한자는 어떻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한자가 그냥 설명법밖에 없고 일본 가나는 다 가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들이 다 한글이 이렇게 생겼고 좀 발음이 이상해서 그래서 기억은 K 아니면 G 발음이 된다는 그때 추가 설명하고 뭐지? 그렇지. 그러면 형이 확실하게 한국을 내가 와야겠다, 한국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한국을 어떻게 왔는지. 처음에 사실 오는 거는 그냥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월드컵 때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에도 오는 그 작품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본어는 어차피 배우는 사람 많고 지금부터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고 저는 그 중에서 한 명 있을 거고 한국에 대한 관심의 사람 아직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 아마 첫 번째 리턴한 사람 됐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사실은 아닌데 좀 몇 명 사람 중에서 한 명. 저는 그러니까 형이 일본 유학하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을 오게 된 건지 모르고 저는 그냥 형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한국을 와서 공부하거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직 리투아니아뿐만 아니고 아예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보고 한국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아시아 쪽 배우려면 사실 일본어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를 그때 중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잠깐 그때 아예 전공으로는 일본어밖에 없었어요. 와 진짜 신기해. 난 형이 한국 바로 와서 처음에 온 줄 알았는데 일본 갔다가 그냥 그 월드컵 때문에 온 줄은 와 진짜 처음 알았어. 네, 사실 그때는 갔을 때 그 중에서도 그때는 벌써 잘하는 거 알고 해볼까? 그래서 넌 할만해. 한국어 처음 배우거나 했을 때 한국어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요? 맨 처음에 발음이 어려워요. 한국어 발음이 어려워요? 전부 아니고 상격 이거는 맞아. 다른 언어에서 없는 발음이라서 좀 익숙하게 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좀 리투아니아에서 혼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노래 듣고 그리고 오 발음 확실하게 들으는데 근데 말할 때는 살짝 비슷하게 들으니까 구별하기가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가장 어려웠던 것도 상기요. 상기요. 한국어랑 그 다음에 일본어도 배워보고 좀 했잖아요. 한국어는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는 다른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가 배우거나 말하기가 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전 사실 배웠던 언어 중에서 한국어 가장 빨리 배웠어요. 일본어 벌써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문법적으로 볼 때 리투아니아 우리 모국어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니까.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그래서 뭐 사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배울 거 하나도 없고 여기는 어차피 문법적으로도 일본어랑 비슷하니까 어차피 맞아. 그 한자 단어 많으니까 쉽게 빨리 배웠어. 근데 아마도 그거는 모국어에 대해서 달라요. 전 대만 친구가 배우고 있는데 과거형이 되게 어렵다고. 어떤 붙이면 되는데 근데 중국어에서는 아예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자체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돼? 맞아요. 뭐 영어권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글자 쓰기는 읽을 때 그만 읽을 줄 알잖아요. 또 전 비교할 때 한국어랑 프랑스어 비슷한 것 같은데 쓰는 거 보면은 그냥 규칙대로 읽으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들을 때는 어떨 땐 되게 그래서 종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 그거 그때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읽는 건 읽을 수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같은 단어나 두세 개의 말을 같이 네, 갖고 그래서 있어서. 종로에서 했는데 이응 리을 쓸 수도 있고 기억 리을 써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어떨 때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한국 생활에서 조금 오래 해봤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써요? 아니면 뭐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아니면 저 한국만 쓰죠. 지금은 좀 덜 할 텐데 네. 예전에 아마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형이 만약에 한국어를 쓰고 그때 사람들 반응이랑 지금 사람들 그냥 형이 한국어 생활하고 했을 때 사람들 느낌이랑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동네마다 달라요. 많이.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서 전 외국인 한쪽밖에 없었는데 근데 편의점 갈 때마다 직원이 바뀌면 무조건 영어로 해.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지금 외국인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 한국어 거의 못하는 사람인데 편의점마다 아직까지 영어로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하는 거 안녕하세요 또 하는 건데 네가 알아듣는 말 안 알아듣는 문제 그런 식으로 그때 서울에서 좀 그런데 그때 시골에 나가면 또 오이 사람들이 그냥 한국어로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놀랍지도 않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투리 쓰면서 그때 그냥 거의 네가 알아들어야 돼. 맞아요. 형은 그러면 한국 이제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약간 이해가 안 갔던 적이나 아니면 정말 당황하거나 아니면 정말 웃겼던 그런 에피소드? 저는 사실 제가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 성격 좀 놀라운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집안에서는 너무 살짝 돌려서 해야 되고 게다가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거기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어떨 때는 진짜 못하는 오 얘는 둥둥해 아니면 왜 머리 없냐 우리나라 살고도 실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머리 없는 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떼놓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때 떼놓고 하는 거 좋은데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러면 형 그런 건 괜찮았어요? 자동차라든지 한국에서의 그 교통 그런 문화? 이 횡단보도 있을 때 차가 많이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딱 보면서 이제 내가 서 있었는데 그냥 사실은 그거 좀 이해했는데 그때 다시 작은 동네에서 아무 때나 길을 건너갈 수 있고 근데 시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 너무 익숙해져서 어떨 때는 시판에 시내 갈 때 그냥 인도에서 그냥 자는 나라 내려가서 가려고 친구들이 야야 어디 뭐 그거 안 된다. 왜뭐 길이 좁잖아 뭐 불쌍 아니야. 하면서 우리 다 그래. 형한테 왜 교통을 물어봤냐면 저는 이제 한국 살다가 리투아니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그냥 이제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길 건너려고 그냥 딱 섰는데 차가 알아서 그냥 먼저 저도 조용히 쓰길래 그래서 뭐지? 한국 생활하면서 좋거나 지금 딱 생활하기 편하거나 리투아니아나 한국이랑 차이점을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사는 이거 항상 가는 거는 기후. 저는 리투아니아 그때 6월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투아니아가 더 좋다고 생각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6월에 갔으니까. 6월에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북쪽이라서 사실 9월부터 낮이 진짜 짧아지고 날씨가 맨날 흐리고 그래서 9월부터 거의 3월, 4월까지 햇빛이 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특히 겨울에 되게 승리 시간 밤이라고 생각하면 밤이 아니지만 그래도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햇빛이 별로 없어요. 와. 그때 한국에서는 반대로 겨울에는 그냥 해가 지금 뭐 장마 끝나면 그 다음 장마 그 전까지 계속 있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나 이건 처음 알았어. 난 진짜 아가타한테 맨날 이렇게 제가 진짜 우리는 나중에 돈 벌어서 난 리투아니아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아가타는 싫어. 그래서 이거 이해 못했는데 이제 조금 알겠네. 만들어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한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네. 기술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리투아니아랑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어디 가도 와이파이 되고
가져다 쓰고 아마도 그거 근데 저는 아니고 다른 리투아니아 사람 좀 리투아니아 제품 살 수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 제품 아예 없잖아. 없는 거 보고. 형은 그러면 한국 음식이나 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아니면 저는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못 먹는 거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 사실 저는 번데기 먹는 거예요. 번데기? 네. 근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저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요. 나머지 다 먹어요. 근데 보통 보면 번데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너무 다 달라서 한국 사람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저 말고 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처음에 먹었는데 진짜 알레르기 너무 심했는데 그때부터 먼저 번데기. 형이 생각했을 때 리투아니아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가장 비슷한 거. 가장 비슷한 거 사실은 감자전. 감자전. 리투아니아에도 감자전 그 있어요? 먹었잖아. 아 감자 팬케이크랑.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은 한국에서는 크게 하고 맞아, 우리 맞아. 작게 하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똑같은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또 감자전에다가 맞아요. 주모가 맞아, 넣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우리는 또 음이윤과 양파도 넣는 네, 사람도 양파. 있고 근데 양파는 그렇게 서로서 말고 갈아서 나중에 좀 활발하게 좀 다른데 그때 기본적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만두는 감자떡 있잖아요. 우리는 자벨린에서 그거 저 먹었어요. 처음에 제가 리투아니아 갔을 때 먹어봤던 음식이 그거여서 저는 그래서 아바타한테 이거 한국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아바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한국에 이거 없어. 진짜 나중에 사진으로 2개 보여줄게. 진짜 너무 비슷해. 형은 그러면은 한글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겠죠? 세종대왕 발표했어요. 그러면 리투아니아어도 한국어처럼 만들어지거나 변형하거나 뭐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는 라틴 글자 쓰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 없어요. 그때 우리는 러시아 제국 식민지 받았을 때 맞아요. 라틴어로 쓰는 리투아니아어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게 그 금지 없어졌던 그날이 지금 리투아니아에서도 기념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한 40년 동안 했고 그 사람들이 몰래 외국에서 책을 가져오고 그렇게 그냥 기념일이고 그리고 아마도 리투아니아로 출판했던 첫 번째 책 연도는 사실 한국이랑 만들던 연도가 비슷해요. 우리 리투아니아로 첫 번째 출판했던 책 연도랑 한글 만들었던 연도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몇 년째밖에 안 되고 빌뉴스 리투아니아 수도 된 거랑 서울이 한국 수도 된 거랑 또 연도가 비슷해요. 맞아. 딱 지금 생각나는 질문 하나 있어요. 그 책 원래 형이 번역하잖아요. 네. 한국 책을 그 번역해서 리투아니아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책은 리투아니아어로. 한국 책을 리투아니아어로 번역했을 때 그 약간 좀 정확하게 안 맞거나 좀 틀린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언어 다 그런 거 있어요. 모든 언어에서는 그 특정 쓴 표현, 특히 속담 같은 거는 완전히 똑같은 속담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뜻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는데 어떨 때는 안 그런 게 되게 많아. 사실 그 가장 어려운 게 색깔 할 때는 곰다, 까맣다. 근데 어떨 때는 사실 진짜 차이가 없는 건데 완전히 똑같은 색깔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또 만들어야 돼.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푸른색이 진짜 푸른색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가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고. 저는 형이 좀 대단했던 게 뭐냐면 한국어로 된 그런 책들을 리투아니아어로 번역해서 이제 리투아니아에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 책들이. 한국 책이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인기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그때 책 자체가 좀 인기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우주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래서 무조건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관심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생각하는 시 근데 그 다음에 제식주의자가 벌써 세계적으로 맞아요. 엄마를 부탁해도 사실 제일 세계적으로 되기 정도는. 그리고 게다가 그거는 아무리 한국에서 이러는 일인데 근데 엄마에 대한 그 얘기니까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냥 어떤 느낌인지 그냥 그걸 마지막으로 표현을 한 번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 그냥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리투아니아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한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한국은 꼭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살기 쉽지 않은데 근데 한국은 리투아니아랑 일본이 되게 비슷한 나라예요. 문화가 다르다고 지금도 사실 동아시아 중에서 한국은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그냥 그런 질문들이고 답변들이지만 그냥 우린 리얼하게 그냥 내가 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봤어. 그래서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하기도 한번 해주세요. 안녕.